결국 특약을 잘 썼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거죠. 특약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를 구해주는 유일한 애예요. 계약서 쓰실 때 이게 내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써야 돼요. 오늘 주제는 특약이죠. 계약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와닿지 않겠지만 특약을 잘 쓴다는 건 우리가 외국 가면 외국어 잘해야 되는 것처럼 중개를 하시면 이 법적 용어를 사실 잘 쓰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특약은 그런 유창함을 뽐낼 수 있는 좋은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약을 잘 쓰는 중개사가 당연히 여러 가지 조율할 상황 속에서 계약을 잘 만들어낼 거고, 특약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은 딱딱하겠죠. 유연성도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계약이 될 것도 안 되고, 특약 잘 쓰시는 분은 안 될 계약도 잘 이어붙이고, 계약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 특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세 파트로 나눠보는데, 처음에 위쪽은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애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특약 파트가 있고, 세 번째가 인적사항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개사가 계약서를 준비할 때는 이 세 가지 파트를 얼마나 잘 쓰냐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위쪽은 딱 그 폼이 정해져 있죠. 그 정해져 있는 폼을 얼마나 정확하게 쓰는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계약을 진행을 해보면 그 윗부분을 못 써가지고 당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아랫부분 그 인적사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정확히 써야 되는 거를 사실 못 써가지고 그 부분이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 우리가 두 가지 능력을 계약서 쓸 때 많이 본다고 하는데, 일단 정확성이랑 창의성을 봐요. 그 정확성은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걸 정확하게 써야 돼. 반대로 또 특약은 거의 복사 붙여넣기 말고는 좀 유연함이 부족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실장님은 정확성이 부족해. 그래서 위쪽이 뭐가 틀렸어. 근데 아래 특약은 또 되게 잘 써. 그런 상황들이 항상 있죠. 우리가 계약서 쓰면. 그래서 크로스 체크 해줘야 되는데, 위쪽에서 틀리는 것들이 안 틀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서를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근데 소재지부터 틀렸어. 이름도 틀렸어. 면적이 틀렸어. 이러면 신뢰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특약을 아무리 잘 써놔도 그 특약이 사실 그냥 입 바른 말 같지 신뢰가 안 가잖아요. 정확히 써야 되는 걸 정확히 쓰는 거 너무 중요하다. 자체 계약서가 항상 문제죠. 자체 계약서 우리가 쓰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계약서 검토 여기서 안 하고 가잖아요. 우리 가도 특약이랑 주요한 내용들 보는데 그 자체 계약서도 기본적인 내용들이 틀려 있는 거죠. 건물주인데 건물이 3개야. 근데 다른 건물이 써 있어.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번 같은 경우는 법인 상호는 써 있는데 법인 번호가 안 써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뭐 일부러 그렇게 쓰셨던, 아니면 임차인이 봤을 때 혹은 사업자 등록을 내러 갔을 때 세무서가 봤을 때도 뭔가 이상이 있으면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특약을 공부하기 전에 약속을 해야 된다.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걸 정확하게 잘 쓰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일단 계약이 시작됐잖아요. 그럼 뭐가 정확하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당황하지 않고 이 두 가지 판단을 해야죠. 오기를 내가 삭선해가지고 수정을 할 거냐, 아니면 다시 뽑을 거냐. 진짜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특약 공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약은 사실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실 잘 썼는지 못 썼는지 티가 안 나요. 대부분의 중개사님들이 자기가 특약을 잘 썼다고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별일 안 생겼으니까, 분쟁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계약은 더 매끄러워요. 왜냐면 그냥 다 반영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고, 저 사람이 뭐라고 하면 저렇게 해주고, 그럼 되게 모호한 게 서로 좋은 게 나오죠. 사실 그러면 안 된다. 특약은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됐는지를 본인도 판단을 하고, 쓰기 전에도 그런 로직에 따라서 잘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이 쓴 특약도 피드백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소장한테 왔는데 특약을 피드백을 해달래. 근데 이게 그냥 네가 책임지니까 네가 써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가 소장이니까 네가 써가 아니라, 실장님도 당연히 다 쓰실 수가 있고, 소장도 자기가 틀린 거나 자기가 못 쓰면 잘 쓰는 실장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되게 많은 중개사님들이 본인이 피드백을 주지만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땐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뭐 이러면 안 돼요. 이 특약은 다 기준이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고요. 그럼 기준은 다 어디서 왔겠어? 특약이 뭐예요? 서로 합의한 내용을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진 상태로 문장을 뽑는 거잖아요. 그럼 법조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서로 사이에서는. 이런 법조문은 당연히 법조문을 작성하는 규칙들이 있겠죠. 주관적인 내용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칙에 따라 잘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많이 써봐야 된다. 저는 옛날에 임대관리하고 그때도 제가 물건들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내가 임대관리를 해야 되니까 전대 형태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위탁받는 경우도 있고, 또 들어오시면 또 임차인이랑 계약을 맺기도 하잖아요. 그럼 다 그 중개사가 안 해주니까 제가 쓰는 거죠. 제가 쓰는데 잘못 쓰면 내 돈이 날아가니까 열심히 쓰겠죠.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와 명확하게 일치할 때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요. 저번에 그 춘천 땅 같은 경우도 결국 특약을 잘 썼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특약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를 구해주는 유일한 애예요. 계약서 쓰실 때 이게 내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좀 떠있다. 중개사가 특약을 잘 쓰는 거에 대한 중요성, 중개사 특약은 당연히 중개사의 실력을 보여준다. 아마 실장님이 이제 처음 시작하셨으니까 특약 써보세요라고 하면은 못 쓰겠죠. 반대로 1년 가까이 되시는 우리 실장님이 써보라 그러면 그래도 뭔가 쓰겠죠.
그리고 또 계약을 자기가 더 많이 써보신 분들이 쓰라고 하면은 잘 쓰겠죠. 오늘 강의 딱 듣고 잘 쓰고 이럴 수는 없고, 이건 분명히 자기가 투자를 많이 해봐서 자기 돈을 까먹었든, 중개를 많이 해봐서 사건 사고를 주변에서 많이 보거나 직접 경험했든, 그런 거에 따라서 확실히 실력의 차이를 보여준다. 특약의 역할, 계약이라는 거는 입장이 다른 사람들 앉혀놓고서 서로 합의를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거가 좀 다르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좀 다르면 그런 조건들이 이제 점점 좁혀지면서 그럼 계약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중개사 입장에서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 다 중요한 거죠. 일부러 제가 중개사의 뭐 면피용 이런 얘기를 쓰진 않았어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특약 사람들이 쓸 때 이런 걸 써놔야지 중개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거는 특약에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특약은 이 둘 사람 간의 약속에 관한 내용이지 나 책임 안 지려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어디다 쓰냐면 확인 설명서 써요. 거기다가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권리관계, 거기다 그냥 다 써요. 다 쓰고 난 설명해줬다, 설명 들었다 이런 내용 쓰면 되고, 계약서상의 특약에는 이 상대방 혹은 이 당사자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이런 내용들을 좀 써놓으면 좋죠.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질 거야, 이 사람이 질 거야를 명확히 해놓으면 중개사한테 책임을 묻지는 않겠죠, 최소한. 결국에는 그런 내용들을 누가 명확하게 알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그 내용을 잘 파악하시면 되겠죠. 특약은 서로가 얘기하는 것들을 계약서 문구가 있고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거를 글로써 적어 놓는 거죠. 그리고 장점은 유연성을 높여가지고 안 되는 계약도 잘 이어붙이는 거죠. 기본 원칙은 법적 효력 보장, 명확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형평성인데, 이거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계약 당사자가 명확해야 되고, 목적물 대상이 명확해야 되는 거고, 내용이 명확해야 되는 거고, 이게 구체적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 적법성은 우리가 적법해야 되죠. 불법이면 안 되죠. 그래서 흔히 불법을 종용하거나 불법을 묵인하는 것 같은 특약을 쓰잖아요. 서로 당사자 간에 합의해가지고 불법인데 쓰시고 말도 안 되는 거 써놓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포기한다.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모두 어떤 때나 언제나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너무 한쪽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으니까 좋지 않다. 형평성은 당연히 특정 당사자한테만 불리하지 않도록 써야 되는데, 주로 자체 계약서 보면은 아주 특정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작성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한쪽에게 유난히 불리하다 그러면 뭔가 균형감을 좀 갖게끔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하나씩 그냥 보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소유권 이전 기간에 잔금 즉시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이 즉시가 다 달라요. 동시에는 괜찮아요. 즉시는 분명히 타이밍이 다르죠. 동시랑 즉시는 다릅니다. 잘 구분하셔야 되고, 잔금은 임차인이 퇴거 후 지급하기로 한다. 우리 그 계약 당사자들도 보시면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막상 퇴거했는데 돈 달라 그러면 돈 준다고 말 안 하잖아요. 나눠서 줄지 일시불로 줄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업종 제한 특약, 업종을 계약한 업종 외에 다른 거 할 수 없다. 이것도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내가 갑자기 카페 하다가 밥집 할 수도 있는 거고, 밥집 하다가 갑자기 스터디 카페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임차인에게 좀 불리할 수 있다. 이거는 잘 쓴 건데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는 내용이 없으면 뭐예요? 그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건물 매매 같은 거 계약서 했을 때 저 내용 없으면은 그냥 2, 3천 날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건물분 부가세가 한 2천만 원 나올 텐데 저 내용이 없으면 매매 가격에 녹여져 있죠. 판 사람은 돈을 받았는데 그 안에 다시 부가세가 녹여져 있던 거예요. 그럼 나중에 부가세 다시 환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크다. 그리고 위락시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득세랑 보유세를 생각하실 때 그냥 집이냐 집이 아니냐로 많이 구분을 하시는데, 사실상 집이 아닌 사치성 자산, 별장, 위락시설,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나 취득할 때는 중과가 붙어요. 근데 가지고 있을 때 중과가 사치성 자산이 아닐 때 대비해서 크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나요. 근데 이런 나이트클럽 같은 거 내 건물에 잘못 들어왔다, 그럼 재산세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겁니다.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죠. 가계약금 반환, 이것도 사실 되게 많이 쓰지만 분쟁이 많은 거죠. 가계약 해제 시 가계약금은 반환한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쓴 거지만 저렇게라도 쓰면 다행인데, 내가 1,000만 원짜리 보증금인데 100만 원만 넣고 계약 날 잡았어. 근데 갑자기 취소한대. 그럼 뭐가 문제죠? 뭐 가계약금 배액 상환할 수는 있겠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은 뭐가 써 있겠죠. 아무 상관없이 돌려받는다라고 써 있으면 될 거고, 그런 내용이 없다. 취소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죠. 가계약금은 그냥 계약금의 일부를 낸 거고, 그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면 나머지 계약금 다 내고 나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특약 문자 같은 거 보내실 때 그 아래 무조건 넣어야 돼요. 이 가계약금을 어떻게 할 건지, 취소하면 돌려줄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런 것들이 명확해야 된다. 이거 제일 많이 써. 무의미한 특약. 가장 무의미한 건 위에 있는 내용 또 쓰는 거. 위에 분명히 있어. 원상복구 내용도 있고 2기 연체하면 3기 연체하면 뭐 있어. 근데 아래 또 써. 그건 안 되죠. 최대한 뭐 협조한다, 이런 어떤 정도에 따른 거, 누구나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의미가 없다. 무책임한 표현이라는 건 책임의 주체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적절한 시점에 잔금을 지급한다. 주어 자체가 빠져 있는 내용도 있고, 계약금 지급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에 대한 조건들, 약정을 하시든 법적으로 정해놓은 데서 취소가 되시든, 약정과 법정은 좀 다르죠. 법정은 그냥 법에 나와 있어요. 수익 보장,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게 왜 의미가 없냐면, 일정 수익이란 말이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특약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년간 지금 현재 있는 임대료 300만 원과
내가 약속한 500만 원 차이에서 갭이 있으면 200만 원을 매달 말일에 이 사람에게 부가세 없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뭐 이런 것들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유효해. 저희 그냥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씁니다, 실제로. 공통적으로는 몇 가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명확성이 있었고, 적법성이 있었고, 형평성이 있었죠. 이 세 가지 안에서 그냥 찾으면 되죠. 특히나 안 하면 어떡할 건데가 되게 중요한데 이걸 안 써요. 책임진다가 아니라 책임 안 지면 어떡할 건데를 써줘야 돼요. 임대료를 제때 낸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임대료를 제때 안 내면 어떡할 거야. 그 부분을 명확하게 써줘야 된다. 잘 쓴 특약이 중요하죠. 잘 쓴 특약은 딱 봐도 되게 깔끔합니다. 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문이 많다거나 비문이 많은데 기면 이상하지만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뒤로 상관없죠. 계약 체결 시까지 발생된 모든 하자를 매수인에게 고지하며, 일단 고지는 다 해야죠. 자기가 아는 거 다 해야 되는 거고, 매수인은 고지 하자에 대해 향후 매도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지 않는다. 단 고지되지 않은 은폐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게 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 책임을 진다. 중대하지 않은 건 뭐고 중대한 건 뭐예요? 다시 따지고 두면 되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판례들이 많다. 예를 들어 집에서 이 사람이 이사 나갔어. 근데 이사 나가고 보니까 뒤에 곰팡이가 많네? 이 곰팡이 어떻게 할 거냐? 또 반대로 엄청 중대한 거. 집에서는 누수 문제가 되게 많고요. 건축물에서는 뭔가 위반 건축물이 있는 거죠. 위반 건축물이 있는데 그거를 아무도 설명 안 해줬어. 확인 설명서도 안 썼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아주 중대하고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일정이 잔금 지급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정산 기준일을 이렇게 썼고, 세금이 또 기준이 다르잖아요. 재산세는 이때 하고, 또 나머지는 언제 하고, 관리비는 전월 정산일부터 정확하게 하고, 잔금 지급일 이후 발생하는 공과금에 대해서만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런 내용들을 써놓은 거죠. 또 잔금 수령과 동시에 협조한다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문서를 네가 내놔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쓰는 거죠. 등기용 위임장, 매도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 매수인은 서류를 받고 나서 14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기겠죠. 세금 때문에 기간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전매하겠다고 갑자기 팔아버릴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에서 끝나면 알았어 하고 말 거 아니에요. 페널티를 주는 거죠. 만약에 매도인이 서류를 안 줬어. 1일당 100만 원이면 어떻게? 이건 또 위험해요. 왜냐면 이거를 잘못 쓰게 되면은 그게 그냥 비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내가 하루에 100만 원씩 내면서, 근데 내가 얻을 이익이 이거보다 크면 이거 내면서 그냥 가는 건데, 내 책임의 한계는 여기에 이게 있으니까 이걸로 그냥 퉁쳐지는 거죠. 우리 시설물 인수한다라는 내용 쓰는데 항목을 많이 안 쓰잖아요. 항목 써야죠. 빌트인 냉장고, 식기세척기, 쿡탑 이런 거 쓰고, 잔금 지급 3일 전에 함께 잘 돌아가는지 점검하고, 확인서에 첨부하고, 확인서에 명시된 하자는 매도인이 보수하고, 이런 내용들 정확하게 쓰는 거죠. 잘 쓴 특약은 공통적으로 책임의 주체도 명확하고, 내용도 명확하고, 안 했을 때 페널티도 명확하고, 그러면 잘 쓴 특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개사들이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는 관련된 법규들, 세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임대차 보호법도 있을 수 있고, 교육 관련된 법도 있잖아요. 농지법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많죠. 엄청나게 많죠, 이 법. 이거를 플러스 알파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특약을 좀 더 잘 활용을 하시면 좋고, 그리고 잘 모르면은 사실 안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중개사가 어쨌든 자기가 설명한 거랑 자기가 쓴 문구는 책임을 져야지. 그 세금에 대한 게 될 수도 있고, 인허 간 사항들은 중개사가 다 알기 쉽지 않아요. 자체 계약서를 수정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야죠. 자체 계약서는 어쨌든 통일되게 다 쓴 거기 때문에 문구 하나 바꾸는 것 자체가 임대인에게는 되게 부담이 커요. 아니면 자체 계약서랑 부속해서 내가 따로 계약서 하나를 더 가져가시던가. 부속 계약서가 아니라 따로따로 쓰면 이건 계약서가 두 개니까 이상한 거고, 그냥 요거에 부속해서 하고 거기 특약에다가 그냥 한 줄로 여기와 이거가 충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써간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쓰는 방법도 있을 거고.